삼그루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신해 1이 되겠고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신금이 되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는 쇠라고 보고요. 쇠는 그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운이냐면 숙살지기라고 하죠. 숙살지기.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얼음이 얼 정도의 차가운 기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따뜻한 기운은 아닌데 좀 오싹하고 서리가 내릴 정도의 그런 좀 서늘한 기운을 숙살지기라고 하죠. 이런 숙살지기가 가장 강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은 여름에 뜨거웠던 기운이 가을이 되게 되면 서늘하게 기운이 하강을 하게 되고, 이 겨울이 지나서 겨울이 됐을 때는 기운이 더욱 하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금이 왕한 숙살의 기운이 강한 계절에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죠. 가을에 해당되는 방향, 서쪽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백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 주관하는 백색이고 흰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 지신 중에서 주관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의.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 지혜인 지혜는 수의 기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이다. 대략 요 정도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즉, 음이 있으면 양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금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신금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이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긴 하지만 경금의 성질하고 음금이 신금의 성질하고 다릅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원철 같은 개념이고, 또는 이 무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원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쇠를 말하는 것이고, 불순물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이 아니라 이 원석을 갖다 가공해서 보석을 만든다든가 주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원리라고 하죠. 주원리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격, 그 다음에 광채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은 용도가 생기지 않고요.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간목, 그 다음 간목을 쓰나서 정관과 편제를 쓰는 것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에 반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석,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등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예물 반지, 예물 시계를 갖다 녹여버린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쓰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활을 쓰는 것이고, 신금은 신금의 용도, 신금의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도세 주옥해야지만 신금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 예물시계 같은 거를 광약이라든가 아주 깨끗한 천 가지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할로겐 등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여러분 반지 귀걸이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것이 바로 임수로서 도세주옥, 세진한다, 세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또는 신왕을 떠나서 일단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즉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일간이 당연히 왕을 쓸 때는 임수를 쓰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주고 난 연후에 임수를 쓸 수가 있겠죠. 생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에서 토로서 생조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조해준다라는 것은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견급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더욱 좋아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토로서 생해 줄 때는 어떤 토로서 생한다? 반드시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건토는 무토를 말하고요. 지지로는 술토 또는 미토 같은 것이 건토가 되는 것이고, 청강으로는 기토, 지지로 진토 또는 축토 등이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또는 신금이 약한 경우에는 습토인 기토, 진토, 축토를 봐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술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긴 하지만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정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먼저 학자에 따라서, 이제 술사에 따라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월지라고 하는 개념 또는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월지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추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 추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를 이룬 사주, 귀한 사주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중화를 잃었다, 중화를 크게 잃었다라고 하면 그 반대의 사주가 된다. 중화를 잃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주, 중화를 잃게 되면 빈천빈안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이 사주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월령이 5월이 되겠습니다. 월지가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절기를 보게 되면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반드시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야지만, 망종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겠고, 하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다. 쉽게 말하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그런 계절이면서, 하절이 되면서 일음이 시생한다. 이름이 시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하다. 그리고 4월, 5월, 미월이 모두 계절은 하절이 되죠. 하절, 여름이라고 하는 뜻. 여름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덥습니다. 그냥 덥다 하지 마시고요. 겁나게 억수로 덥다, 매우 덥다라고 해서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여름에 기온이 한 40도 올라가는데 아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물을 마시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운이, 햇빛이 먹구름이라도 껴서 햇볕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즉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조우해줬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은 비가 내리면 왔다죠. 근데 비가 조금 내리면 안 되고요. 비가 올라면 아주 충분하게 와서 이 완전 달구어져 있는 아스팔트까지도 식혀주어야지만 어떻다? 시원해질 수가 있는데, 비가 오다 말면 오히려 아스팔트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증기, 증기를 발생시키게 되면 오히려 날이 더 한증막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일단 중요한 건 물이 있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어로는 수가 되겠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같은 이런 염상절, 염천지절에 물이 없는 사주는 어떤 사주가 될까요? 중화를 크게 잃은 사주, 빈천,
한 사주,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술을 충분히 얻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런 화가 왕한 계절, 이 뜨거운 여름이라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왕해서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금하죠. 금을 극하는 그런 시절이 되는 것이니 오늘같이 경금도 아닌 음금이 신금이 화가 왕할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해서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불에 녹아버린다, 소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하니 경금 같은 경우에 뭐 임수로서 뭐 일간을 세진하고 화를 갖다가 억제한다라고 하지만 음금이 신금은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토로서 토생금 할 때 중요한 것은 무토 투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토가 있어줘야 된다. 기토는 5월에 있는 오중 기토가 투출된 것이니 이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능히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화다 토조라고 하죠. 화다 토조라고 해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물기가 마르면 습토도 건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기토로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역시나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화다토조 또는 화염토조라고도 해요. 화염토조가 되기 때문에 땅이 마르게 되면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 없죠.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에 하는 역할은 일단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죠. 즉 수극화해서 조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신금을 갖다가 세진하죠. 좀 좋은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세주 오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인성이 나를 생할 때 이 땅이 마르면 나를 생할 수 없겠죠. 임수는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5월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태어났는데 임수가 없다 그러면 신금은 진짜 볼품없는 신금이 되는 것이고, 임수를 얻었다 그러면 일단 신금으로서의 폼 모양새는 살아나는 것이고, 저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이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게 만드는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5월의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임수의 뿌리에 지지로 신유금이 있거나 또는 반드시 임수의 그런 해자수가 있거나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하다못해 축토 등이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화를 억제하고 일간을 세진하고 기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 월지 특성도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온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화는 음화가 되겠죠. 음화,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화는 일간 금, 월지에 있는 화가 일간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고요. 극아자는 다시 관성으로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으로 봤을 때 음대 양 또는 양대 음에 대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돼서 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오늘 편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 5월의 신금 편관 격이 되는 것이다. 편관은 다시 7살이라고 하니 7살 격으로 하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다. 신약살 왕한 사주 또는 살중신 경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게 되면, 특히나 약한 금이 관살이 화가 왕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소용된다 했죠. 녹아서 용도가, 여러분 예물시계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녹여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으로서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수가 필요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5월이라고 하는 시장 가운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로서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서 기토가 있고요. 정기로서 정화가 있죠. 그래서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데 병화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 병화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격을 치용할 때 병화를 가지고 격을 치용하지 않고요. 용신으로 쓸 때도 오중 병화를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 안에 있는 것은 기토 정화만을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한 것이니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음금이 음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 해주는 것이 인성이 되죠. 그래서 음토가 나를 생겨주는 것이 이렇게 기토 투출하게 되면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왕살인 오화의 칠사를 기토가 화생토하고 토생금 하는 것이니 이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에 신금이 녹아버릴 지경인데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에서 일단 신금을 생주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5월에 기토가 아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똑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뭐 어떤 차이가 있죠? 무토는 제가 요거는 건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는 스토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고 열기를 갖다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토는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고요.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뭘 할 수 있다? 토다 매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토극수에서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뭘 한다? 극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토는 임수를 극하다 하더라도 기토 임은 될 수 있을지언정 뭘 할 수 없다. 기토는 임수를 파극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열기를 가중시키고 신금을 매금시키고 임수가 있을 때 이 수를 파극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편인인 습토가 투출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건토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큰일 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오늘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 금방 말씀드렸죠. 5월에 신금이 임수가 투출하면 일신삼익이라고 했는데 5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갖다가 일신삼익이 아니라 세 가지의 해로움을 갖게 되죠. 열기를 가중, 일간을 매금, 수를 파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연지를 보게 되면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묘라고 하는 것은 목이죠. 목생화죠. 화를 생하는 역할. 묘가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해 주게 되니 신금 입장에서 얘는 편재이긴 하지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재성은 아닌 것이고요.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는 솔직한 말로 조훈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개수는 시원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은 할 수가 없다. 단 중요한 것은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이건 합거시켰습니다. 합거. 그래서 개수의 용도는 없습니다. 근데 개수만 용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개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의 역할도 없다. 그러면 개수가 없어진 것은 좀 안 좋은 일이지만 무토가 묶여 있는 것은 나쁘지 않죠. 밖에서 호랑이가 드글드글 하는데 개수가 그 호랑이를 갖다가 누군가가 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개수도 용도가 없고요. 무토도 해악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중요한 것은 일지에서 해수를 봤죠. 해수는 천간에 임수가 갔기 때문에 임수는 신금을 세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신금의 근원이라고 하죠. 뿌리, 인성인 토를 얻거나 또는 같은 금을 얻어서 신금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월간에 있는 무토는 개수가 묶어 있기 때문에 이 개수 무토는 모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은 다행이고 반은 불행인 거죠. 개수를 쓸 수 없으니. 뭐 해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고 간다. 자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나쁜 점 무토 또 다시 투출하게 되면 5월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정인이라 하더라도 신금을 매금하게 되고 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 신금 일간의 뿌리가 지지에 없습니다. 오중 기토 가지고는 기토 투출하면은 신금을 생각하겠지만 오중에 있는 기토는 신금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축시가 되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자, 무토는 못 쓴다 하더라도 오중에 있는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두었죠. 축종신금, 신금이 기토의 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축의 뿌리를 얻을 수 있으니 무자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금이 투출되어 있지만은 역시나 신금과 경금 모두 지지의 뿌리가 없겠고, 해수로서 신금을 세진하고 그 다음에 조국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해합목이 되니 재성이 왕해져서 화를 생할 것이고, 수는 약해지게 되니 조후 또는 신금을 세진하는 역할을 해수가 하기가 힘들죠. 일단 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일단 신금 일간 자체가 뭘 할 수는 없습니까? 진토에 통근, 뿌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은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는 있습니다. 임수,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해서 이것도 신금을 도세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자시에 비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무자시라든가 경인시, 신묘시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될 것이고요. 계사시가 되게 되면 이건 좋지 못한 것은 일시지로 사해상충이 되죠. 이렇게 사해충이 되게 되면 사화도 뭐 물론 상해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중 임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해충 되는 것은 결코 좋을 바가 아니고요. 갑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 5월에 뜨거운데 5화까지 봤죠.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신금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매우 극신약한 사주밖에 될 수가 없겠죠. 선생님, 오중 기토 있다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토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그 기토로서 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 안에 암장되어 있는 기토 가지고는 신금을 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병신시가 되게 되면 물론 병화가 천간에 투출된 것은 이거 좀 뭐 썩 좋게 볼 수는 없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신금에 있다. 일간 자체가 신의 뿔을 둘 수 있죠. 신중에 있는 임수, 해중에 있는 임수, 이렇게 되게 되면 수도 나름대로 5월에 나름대로 수를 충분하게 가진 것으로 보니, 오늘 중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시는 임신시가 아닐까. 정효시는 저는 같은 비슷한 것이라면 정효시보다는 병신시가 훨씬 낫겠고요. 그 다음에 기해시보다는 오히려 기축시가 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신시라든가 아니면 임진시라든가 또는 어떤 시, 기축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순서대로 병신, 임진, 기축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 따라서 임진시보다는 기축시가 더욱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기축시가 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 임진시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병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